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수면의 의사 나덕균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내용을 가진 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 어지럽고 난청과 귀 먹먹함, 이명이 심각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지럼증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명과 난청은 그대로다. 20대 초반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고 몇 년 전부터 두근거림이 생기기도 한다. 고등학교 허리를 다쳐 디스크가 있고 힘든 일을 하면 쉽게 피로하다. 한의원에 간 척추가 삐뚤어졌다고 그랬고 위험이 있고 잘 체하기도 한다. 가슴 통증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뭐 정상이라고 그랬다. 그런 거죠. 복잡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명 난청, 어지럼증, 두근거림, 가슴 통증, 디스크가 있어 쉽게 필요하다. 디스크가 있어서 쉽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마 디스크도 있고 쉽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만성 위험 있고 잘 체한다. 척추가 삐뚤어져 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명난청은 청신경의 문제고 일종의 노화고 어지럼증은 쇄방거리관의 문제고 두근거림은 이제 부정맥의 증상이거나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고 가슴 통증은 협심증의 증상인데 현재는 없으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쉽게 피로하다는데 이제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고 일종의 노화죠. 디스크의 증상은 신경의 주행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주로 다리에 나타나고 목 디스크는 주로 팔에 나타나는데 허리 디스크는 이게 신경을 따라서 다리에 주로 종아리 아랫부분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목 디스크는 이게 팔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번 목의 경추 6번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많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 신경에 따라서 저림, 마비감, 신경을 따라 뻗치는 통증,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되면 이제 근육이 약해져서 운동력이 약화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위험 있고 잘 체하고 이건 위의 문제고 척추가 삐뚤어져 있는 건 척추 자체는 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척추를 잡고 있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약해서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한 거고 왼쪽이 약하다 뭐 나중에 심장병에 중풍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좀 애매한 말이니까 무시하자. 무시한 말 애매한 말 정확하지 않게 하는 말은 다 무시하는 게 됩니다.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보면 모두 심기와 소주천의 문제고 이 질문하신 분의 성격을 짐작해보면 추정해보면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소심하고 꼼꼼하고 완벽주의자고 깔끔하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니까 이제 기운이 많이 상하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심장은 마음을 포함하고 있고 심장의 기운 즉 심기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소모됐다. 그런데 심기가 약해지면 놀라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겁이 많아지고 계속 진행되면 이제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걸로 이제 발전하는 거고 가슴통 이분은 이제 가슴통증과 두근거림이 먼저 있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별로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어도 별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고 지금은 이제 이명이나 난청 이런 걸 호소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슴에서 기운이 막히면 소주천의 흐름이 나빠져서 소주천의 흐름의 증상이 나타나다 이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 이제 가슴에서 심기가 막히면 잘 체하고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겨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는 이제 기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기운이 눌려서 그렇게 된다. 눌리는 걸 척추가 있고 척추가 위에서 기가 위에서 누르고 또 밑에서 눌러하고 아래로 꽉 누르니까 빨리 삭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 당직증 이런 게 잘 생기고 머리 쪽으로는 기가 몰리니까 이제 두통, 어지럼증, 이명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해부학적으로 보면 머릿속으로 올라간 혈액은 여러 가지 순환을 거치는데 이런 뇌척수액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혈액이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부는 혈액으로 돌고 일부는 혈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임파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척수액도 되고 청신경이 있는 달팽이관에도 임파액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세방거리관에도 임파액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임파액 속에 신경세포가 있는 거죠. 걔들이 이제 신호를 발령해서 우리가 듣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임파액이 탁해져 예를 들면 탁해지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신경세포가 싱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기운이 빠지고 늘어지고 활성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1급수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3급수에 사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싱싱하지 못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방거리관과 달팽이관은 같은 속에 있어요. 흐름도 같아.
임파액이 같은 흐름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두통, 이명, 난청은 불편한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두통, 난청, 순환이 같은 속에 있으니까 같이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럼 활성이, 임파액의 활성이 왜 낮아지냐? 그건 기의 흐름이 나빠서 그렇게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기를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으냐? 잘 치료하는 게 좋은 거고, 잘 설명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서양의학적 결론은 노화가 많고, 뭐, 복잡하지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보면 심기어의 문제, 소주천의 문제, 신화의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서양의학적으로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한의학적으로는 심기의 소모를 받고 부족해진 심기를 보충하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보충하면 되냐? 자가치료가 있고 한의학적 치료가 있는데 자가치료로는 단중혈 두드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과 이 흉골, 가슴 가운데 있는 흉골의 가운데를 연결하는 선이 만나는 점, 여기에 단중혈인데 단중혈이 이렇게 길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누르면 아파요. 기가 뭉쳐지면 이게 뭉쳐진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만져보시면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를 주먹을 손을 마주 잡고 손가락을 판판하게 한 후에 잘 두드려라. 그런 것이 그러면 많이 풀리고 좋아진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심화 양쪽 갈비뼈 부위, 갈비뼈의 아랫부분을 갈비뼈를 두드릴 겁니다. 두드리면 이 심화가 울린다. 막혀서 울리는 거니까 많이 두드리면 많이 잘 풀린다. 이런 거죠. 이제 이거 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걷는데 숨 차지 않을 만큼 걷는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안 되니까 숨이 차지 않은 영역과 숨이 찬 영역의 경계선. 그러니까 살짝 숨 찬 것 같이 그렇게 걷는다. 한 달 이내에 많이 좋아진다. 충분히 잘 좋아질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제 한약을 좀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